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 오늘은 통역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국제회의 통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동시통역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동시통역을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동시통역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네, 국제회의 통역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역의 종류 있죠. 동시통역,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 릴레이 통역, 모든 통역, 그 모든 종류의 통역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는 적재적소에서 모든 통역을 수행하는 국제회의 통역사죠.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국에서는 통번역대학원을 나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통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의 졸업장이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 1979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 졸업장이 통번역 자격증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통번역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 그거는 외대든 이대든 아니면 다른 통번역 대학원이든 지금 국내 통번역 대학원이 한 13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것을 나오시면 국제회의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요,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국제회의 통역사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요. 보통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이외에 이제 인하우스로 들어가신다거나, 즉 어떤 기업 내부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거나 기관에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시기 때문에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들은 프리랜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양성하는 기관이 한국외대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서도 소수만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었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의 기관이 생겼고 양성하는 곳이,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건 그만큼 과거에 1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2명이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100명이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통역사가 돼서 활동을 한다라고 했으면, 물론 과거보다 굉장히 국제회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도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 됐죠. 그리고 요즘에는 국제회의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행사만이 국제회의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시장도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고가 시장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통번역 센터에서 정해진 그 요율에 맞춰서 하는 그 고가 시장 이외에 중가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주 저가로 해서 저렴하게 통역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통번역사의 수준 차이가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고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수행 통역사 나와 있는데요. 수행 통역사는 말 그대로 수행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수행 통역만 하는 거냐? 수행 통역사라는 말 이외에 대화 통역사라고도 불리고요. 혹은 또 일반 통역사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수행 통역사나 대화 통역사, 일반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위가 필요하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통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일반 대학 학부에서도 통번역 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통번역 강의를 좀 듣고 내가 통역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 아니면 교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양하게 통역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시통역이나 전문적인 순차통역 이런 거는 하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대화, 비즈니스 대화,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수출입 상담, 그리고 어떤 전시회 통역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보편화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분들을 대표적인 용어로는 수행통역사라고 하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통역사는요, 커뮤니티 통역사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중국어로 하면社区정도 되겠죠. 이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는 통역사인데요. 역시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법정 통역, 의료 통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21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에는 커뮤니티 통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커뮤니티 통역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 자, 베트남에서 이주를 해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 와서 굉장히 내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막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병원을 갈 때도 힘들고, 뭐, 어떤, 뭐, 자격증, 아니, 뭐, 서류 같은 걸 띨래도 동사무소 가도 말이 잘 안 통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요, 이렇게 하죠. 자, 와서 일주일에 하루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선 일주일에 뭐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베트남어 서비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러면 수요일 날 이분들이 오시면, 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 통역사들을 커뮤니티 통역사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통역사, 법정통역사인데요. 자, 의료적인 부분, 병원에 가면 당연히 말이 굉장히 잘 통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치료를 못 받겠죠. 요즘에는 한국의 의료가 발달을 해서 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통역사도 사실은 어떤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한데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 여기에서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검정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고 있기도 한데 아직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해외와의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법정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법적인 분야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커뮤니티 통역사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해당 분야, 의료나 뭐 법적 이쪽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아예 그냥 커뮤니티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봉사를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특별한 자격증 없이 바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분야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요, 관광통역 안내원인데요. 예, 우리 보통 관광 가이드라고 많이 알고 있죠. 예, 관광통역 안내원은 이분들이 외국어와 모국어를 사용해서 뭔가 언어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역사라고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통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이분들은 관광 안내 부분에 특화가 된 전문가들이세요. 관광 안내 전문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어 시험보다는 사실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시험이 있어요. 관광통역 안내사 그 자격 시험을 보는데요. 거기에 시험 과목 중에 중요한 게 국사, 뭐 관광학 개론, 그다음에 뭐 관광 법규, 관광자원 해설 뭐 이런 시험들을 위주로 보고요. 외국어는 그냥 자격증으로 대신해요. 예를 들면은 중국어다 그러면 HSK 5급을 따면 되는 거고요. 뭐 영어는 토익이 760점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일어는 JPT가 740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외국어는 그냥 자연 통과하고 주로 시험 보는 게 이제 국사 뭐 이런 시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이드니까 통역을 잘하겠지. 그리고 통역해주세요 하고 통역을 요청을 하면 굉장히 무례한 행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역사와는 조금 다른 관광 안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통역사 종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